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급 안정적인 흐름 속에 배당이 좀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편성만 놓고 본다면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3파전 양상의 경주가 의외로 많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급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순영이 과연 김동훈과 전략적인 타협점에 나설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훈도 전일 파업과 비파업에 견제 당하다 보니까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졌어요. 최순영은 끌려다니는 경주 운영 펼쳐나갔었고, 최성국은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도 똑같습니다.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최성국이 힘을 써야 되고 최순영이 막해 나가면서 후미권에서 치고 나올 김동훈, 김범준을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이 김범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최순영과 최성국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김홍건이나 김태훈의 선행을 최성국이 활용해 나간다면 최성국과 최순영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최순영의 투입보다는 몸 상태가 가벼운 최성국이 유리할 것 같고, 최성국, 최순영이 고전하게 된다면 김동훈이 머리칠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섭하고 이형민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섭이 전일 저치기 나서려다가 퍼졌어요. 이형민은 직선에서 수입 나서면서 재미 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승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 전일처럼 김영섭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형민은 김영섭을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기회 살려나가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배수철이 버텨낼 수 있는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좀 배수철의 선정 가능성, 복승의 중심을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장우준이 전에 힘을 썼다가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는 경준형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진우가 전일 선전 펼쳐나갔었고 김병희 머리쳤습니다. 이들 견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둘렀다간 박진우, 김병희에게 역전을 허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상현이라든지 한지로 활용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나간다면 박진우와 김병희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김병희 몸 상태가 좀 더 좋다는 점에서 장우준과 김병희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천호성이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일 이규민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 펼쳐 나갔어요. 역시 천호성이 코로나 5월 16일날 코로나 확진을 받고 5주 만에 출전입니다. 출전 선수 상담 결과에 보면 천호성이 5월 16일날 코로나에 걸렸다, 확진 판정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일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부족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천호성, 과연 초조 부담까지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자세히 보면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천호성이 가게 된다면 이규민과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로키가 이손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천호성 아무래도 또다시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0경주입니다. 김지광이 확실하게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광을 중심으로 최용과 강재원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광주 B팀 선배였었던 강재원과 연합 가능할 것 같은데, 최용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호미권에서 싸우게 된다면 받아갈 수 있는 최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11경주입니다. 강동규가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강동규의 박진우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20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일단 강동규 입장에서는 파업하죠. 5번 김성현을 후미에다 두는 경준력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현도 취입이 좋기 때문에 강동규가 직선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강동규가 유독 토요일공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견제 나서려고 하게 된다면 류근철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우스급 경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최순영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김동훈은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저측이 나섰습니다만 견제 나가다 보니까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최성국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번 패에서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누가 머리 칠 것이냐 놓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업파들입니다. 1번, 7번, 5번, 4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뒤를 3번, 6번, 2번으로 양분돼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준이 서두르게 되고 김동훈이 이를 활용해 나가고 구동훈이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파업파들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 김태훈이 때리고 최성국이 몰고 가고 후미에서 나올 김동훈을 최순영이 견제해 나간다면 파업파들 완숙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최순영의 다리 상태가 무거워요. 물론 뭐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훈까지 후미권에서 견제해 나가야 될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성국이 타이밍만 적절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충분히 전열처럼 완급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하남 8당권에서 훈련했었던 선후배예요. 7번과 5번 동반 입상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5번,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날라올 김동훈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넘어섰더라면 김동훈 머리인데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최성국과 김동훈의 전략적인 연합, 최성국과 김동훈의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6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5번 쪽에 7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 6번 차선 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동훈이 때리고 김범준이 때리고 김동훈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로 구동훈이 물고 가게 된다면 최성국 타이밍 제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파들이 완승 거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범준이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나간다면 6번이 몰가서 짧게 따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과 3번 정도는 좀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자는 점에서 6위하고 63 까지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을 7번 최성국 확실하게 몸을 만들고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7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영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과연 김영섭과의 경합에서 이영민이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는 배수철입니다. 배수철의 뒤를 이영민과 김영섭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파들이죠. 3번하고 4번이 후미를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현호까지 가세하고 오태걸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파파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김영섭 입장에서는 쥐어진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일도 김영섭 자리 잡는 거 포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측이 나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넘어서면 김영섭이었었고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상황이었었다는 점. 금일도 이런 경주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김영섭이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형민은 3번을 막해 나가려고 하다가 김영섭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배수철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래선과 훈련하면서 배수철도 시속감이 많이 올라왔죠. 손동진도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점 때는 배수철이 그대로 버텨낸다면 이영민이 김영섭 견제 나가려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경주 주제 나갈 수 있는 배수철을 복승의 중심으로 이영민과 묶어 나가시는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우선하고 싶다는 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김영섭 날라와요. 3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4번하고 3번, 7번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3번과 4번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배수철과 이영민이 앞선에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김영섭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영섭의 뒤는 쥐어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3번과 4번이 무너지면서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하고 5번 후미권 기회 봐서 취임 노릴 수 있는 정현호 파업과 비파업 떠나서 후미에 있다가 김영섭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때문에 7번과 5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4경주권, 3, 7경주권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김영섭을 중심으로 7이라고 7호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장우준이 전일 직선에서 힘겹게 넘어섰는데 또 따였어요. 아쉬움을 남겼던 장우준. 금일만큼은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장우준이 마땅히 활용해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한재호도 그렇고 박진우로 활용해 나가기도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박진우 그 선전 권해드려서 김지광과 박진우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려서 박진우가 2차권 진입했죠. 배당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일단 박진우가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준이 박진우를 몰고 가는 작전 펼쳐나갈 것 같아요. 시속감만 좋다면 직선에서 짧은 추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병 때문에 아무래도 박진우와 전략적인 연합 끝까지 지켜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산 최고 선후배 드리긴 합니다만은 박진우는 부산 떠난 지 꽤 됐어요. 나이 차이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보다는 3번은 6번을 더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류근철을 몰고 가서 김병이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파하지 않았었던 김병하고 류근철을 묶었어야 되는데 김병이 류근철을 넘어선다 말씀을 드려서 좀 제가 분석을 좀 잘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그만큼 김영섭이 몸 상태가 좋아요. 3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3, 6경주권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6하고 3, 4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6번 쪽에 3번하고 6번 쪽에 3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전일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장우준이 작전적에서 유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파워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병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장우준이 박진우 있다가 장우준이 또다시 고전하게 된다면 김병이 직선에서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직선에서 취입발 크게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준 장우준 마크가 아니라 김병 오면 전라권 연합으로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본인 실력이 챙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우준이 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과 4번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배당 장우준 쪽으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6, 4경주권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 딱히 박진우하고 김병밖에 없기 때문에 장우준이 집중력만 발휘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과 6번 쪽, 3번과 4번 쪽 중에서는 3번과 6번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천호성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저측이 나서려다가 견제 당하면서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측이까지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2%가 부족했어요. 넘어섰어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천호성이 5월 16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5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 상담 결과 확인해 보시면 천호성하고 남용찬이 5월 16일, 5월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경륜 선수들 2주 정도는 훈련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주라면 상당히 큽니다. 공백기 있었던 최순영이 천호성이 몸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2주 그대로 날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천호성 득점은 분명히 있어요.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호성의 가능성보다는 좀 이렇게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파들 이규민, 천호성, 박정욱, 주강일 여기에 뭐 2호까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적인 면에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전일도 장우준이 이렇게 믿다가 고전했었는데 어차피 이번 편성 이규민이 때리든 천호성이 몰고 가든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죠. 이렇게가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렇게 선전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4번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어요. 7번하고 4번 쪽에 7번하고 4번 7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소은과 연합이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 정도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동반 입상 7, 4하고 7이 7번과 4번 쪽 먼저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복까지는 함께 방어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천호성이 몸 상태가 좋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7-4경주권 먼저 7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천호성이 전일 봤을 때는 다리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규민이 때리고 천호성이 몰고 가거나 천호성이 좀 저측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이규민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은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기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욱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4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정욱 이창만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머리까지 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빼앗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3하고 4-6을 함께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4-3, 4-6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 이번 편성 2로키 중심으로 한번 배당 공략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지광이 확실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도 빼앗았어요. 취입이 아쉬웠습니다만 2차권까지 올라왔었던 김지광 확실하게 경주를 만들고 들어갔었다는 점 편성도 쉽습니다. 김지광을 중심으로 하는 작전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이 김지광에게 들이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영하고 과거 광주 B팀 선배였었던 강재원이 김지광의 흠이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선에서는 아무래도 남영찬이 때려줄 것 같은데 김지광이 반바퀴나 3석구의 지점에서 직선 출발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전 마크냐 최영 마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선배였었던 강재현을 노골적으로 챙겨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영이 원체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에 능하기 때문에 강전 정도는 몸싸움에서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좀 아쉬운 부분을 남겼었던 최혜영이긴 합니다만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최영이 끌어냈는데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7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쉽기 때문에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남영찬이 힘을 써서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직이 전일도 보니까 컨디션 괜찮았어요. 쫓아가게 된다면 7번, 4번, 6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7번, 4번, 3번이라든지 7번, 6번,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강동규가 전일 직선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동규의 박진우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20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일단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동규가 전일은 힘을 썼어요. 하지만 금일 힘을 쓰기보다는 류근철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충청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류근철이 때려주고 강동규가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는 아무래도 김성현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을 상대로 직선 크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성현과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하죠. 김성현도 취임력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5 파파들의 노조 선수들의 연합 가능성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5번, 7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전일도 시속감이 좋았어요. 강동규가 몰고 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김병의 류근철이 연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선수를 묶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김병이 류근철을 크게 넘어설 것이다 생각을 해서 류근철과 묶지 못했었는데 김병하고 류근철이 환상적인 호흡으로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류근철의 희속감이 좋았습니다. 금일도 때려버린다면 강동규가 몰고 와서 짧게 따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7번하고 3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뭐 강동규의 몸 상태 봐서는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죠. 이번 편성도 류근철이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강동규의 김성현이 물고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권성호가 끌어내거나 전종원이 끌어내가지고 3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7번하고 5번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류근철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종헌이라든지 권성호를 공략해 나가는 3번하고 6번이라든지 3번하고 2번 정도는 3번하고 6번, 3번하고 2번 정도는 강동규 믿다, 김성현은 강동규 믿다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6하고 3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일 몸 상태 봐서는 쉽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죠. 7번하고 3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업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참조하신다면 동반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KR 레이싱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구독과 사랑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